명태균 씨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은 그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날도 그날 행사 진행을 다 하시고 이제 설명을 네.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날 어떻게 벌써 지난달 31일인가요? 네, 10월 31일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 해와리보다 한 달 가까이 벌써 다 지냈는데 이 육성 녹취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판이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네. 흔들렸고 그게 물론 대통령실은 취임식 전날 통화기 때문에 뭐 당선인 신분이란 걸 많이 강조했는데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까지 좀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전까지 명태균 씨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강혜경 씨로부터 입수한 녹취 분석을 한참 하다가 네. 당에서는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니까 음. 이렇게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런 그 제보가 당에 접수되니까 이제 저한테 네. 이제 역할을 맡긴 상황이고 그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잘 제보자를 설득해서 네. 중요한 녹취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제보자를 보호해 드리는 것 네. 여기까지가 저한테 주어진 임무였거든요. 근데 제보자께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네. 사안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본인은 여러 고민 끝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네. 민주당에 제보를 하시게 된 건데 결심이 완전히 선 건 아니었어요. 아, 네. 당시에도 예.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뭔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고 저희 애를 좀 태우셨죠. 그리고 제가 직접 그분과 또 다른 제보자를 제가 직접 접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분의 신변 보호의 문제도 있고 네. 그분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하셨구나. 어려워하셨어요. 네. 꺼린다기보다는 좀 어려워하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의 그런 뜻을 존중해야 되니까 네. 조금 더디더라도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절차를 거쳤죠. 네. 그러다가 육성이 있다라는 거는 공개하기 한 열흘 전쯤에 알았어요. 네. 더 오래전에 알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열흘 한 전이었군요. 약 열흘 전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 동원해봤죠.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는 약간 이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엔 실제로. 소름, 예. 두 번째는 참담함. 보통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실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그 참담함 도 있었을 것 저는 같아요. 참담함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라고 한 그 입장 발표 네. 그때 더 참담했어요. 아. 육성까지 다 나왔고 국민이 다 들었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선인과 그것도 취임 하루 전인 당선인과 네. 대통령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벌써부터 첫날부터 따져서 입장을 내는 대통령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대통령의 직접 기자회견 이걸 네. 보면서 참담함이 그게 다랬죠. 네. 아니 근데 이 녹취 공개 이후에 보니까 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윤계 의원이라고 할지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육성 녹취가 나온 다음에 그 상황을 뭔가 좀 이렇게 변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내는 녹취도 공개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 제안한 것은 팩트고요. 네. 확인된 팩트고 본인도 인정했어요. 네. 그 경남의 도의원을 지낸 분을 통해서 네. 명태균 씨를 접촉을 했고 음. 그 경남의 그 전 도의원은 윤한홍이 보냈다라는 것을 숨겨달라 이 네.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어떻게 명태균하고 얘기하는데 누가 보냈는지 얘기 안 할 수가 있냐 하고 윤한홍이 보냈음을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윤한홍의 뜻을 전합니다. 윤한홍의 뜻은 화내는 것만 틀어라. 네.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조합해 보면 네. 대통령이 어느 시점인가 네. 그 윤핵관들로부터 명태균을 멀리하라는 그런 얘기를 압박을 받고 네. 화가 난 상태로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음.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수차례 해요. 맞아요. 네. 우리 마누라랑 장모.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거기에 그런 게 화내는 녹취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 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명태균 씨의 반응을 명태균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했지.
장모 전화 모르는데 네. 그렇게 이제 눈치고 넘어갔다는 그런 네. 뜻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술이 깨면 다시 전화가 와서 네. 미안하다 그러더라. 아. 근데 노컷의 보도에 따르면 네. 그 미안하다는 녹취는 1시간 가량의 분량이다. 네. 그건 제가 길다고, 예. 네,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네. 아, 네. 그러니까 녹취에서는 전화해서 마누라랑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네. 그리고 다음 날은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수차례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공개한 상태고요. 네. 명태균 씨는 그 육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윤한홍 씨가 그것을 알고 네. 그 미안하다는 것까지 알고 접촉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경남의 도의원 전직 도의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녹취까지 있음을 압니다. 아. 그거는 그 전직 도의원이 그렇게 윤한홍 씨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윤한홍 씨랑 그 전직 도의원하고 사전 통화를 할 때 네. 당신도 들어봤냐? 음. 나도 들어봤다.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아. 그러면서 그런 녹취가 있음을 얘기했다는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윤한홍 씨가 그거를 몰랐다고 하면은 자기 편들끼리 통화하면서 있다고 네. 하는데 그걸 인정 안 할까요? 네. 그 내밀한 대화를 하면서 있음을 그러니까 그분은 들은 거죠. 네. 네. 명태균 씨로부터 그 통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3자에게 윤한홍 씨가 또 확인합니다. 아. 그 명태균 씨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사람에게 음. 그런 녹취가 있는지 묻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음. 그러고 진행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한홍 네. 씨가 그래서 저희는 윤한홍 의원이 화내는 녹취만 틀어달라 이것만 인정이 돼도 네. 그건 이제 뭔가 뒷거래 의혹이 네. 있는데 그런데 화내는 건 틀고 미안하다는 건 틀지 마. 네. 이 단계로 나가면은 네. 위증교사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화내고 음. 이튿날 미안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면은 명태균 씨 역할이란 게 그죠. 상당했을 거란 추정이 상상 가능한 거고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노정면 의원실을 최초로 얘기한 것이 바로 여론조사에 뭔가 관여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2021년 10월에 그 이제 경선전이 이제 막 뜨겁게 달아오를 때죠. 네. 그때 국민의힘 책임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네. 명태균 손에 넘어갑니다. 그게 뭐 홍준표 캠프에서 왔든 뭐 여러 캠프에서 왔든 명태균 씨에게 넘어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자기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랬다라는 걸 파악하고 뭐 어떻게 끊어냈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만 네. 뭐 복수의 캠프에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하튼 갔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명태균 씨가 비공표 조사를 돌려요. 그것도 3번이나 돌립니다. 그렇게 돌리면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걸 파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뭐 공식적으로 각 후보 캠프에 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니 네. 자기를 호소해라, 어필해라 이런 용도로 준 거거든요. 여론조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네. 확률 조작이 가능하죠. 그렇게 만약에 아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네. 본선이 경선 본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 성향을 파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했어요. 3번이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조사하게 되면은 지지 성향 나오는 자료가 있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 결과만 딱 나오면 수치만 나오면 이 로 데이터라고 불리는 이게 네. 없으면은 사실 꽝이에요. 근데 이 로 데이터 누가 누굴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다 나오는 이 자료를 조사를 담당한 강혜경 씨가 명태균의 요구에 따라서 명태균 씨한테 줍니다. 네. 명태균 씨가 그걸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한테 유출됐고 네. 이걸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고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 결과 도출된 만들어진 로 데이터가 다시 명태균 손에 넘어갔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는 이 자료가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의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듣기에 비법률가지만은 로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
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상황 조사 자체가 예. 위법입니다. 저희 판단으로. 그죠. 예.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선거 당일날 당선되거든요. 같이 선거가 같은 날 치러졌어요. 선거했죠. 서초가 네. 보궐선거가. 그랬죠. 그 직전에도 동일한 패턴이 벌어져요. 책임당원 그러니까 서초갑의 책임당원 2,000여 명의 명단이 네. 명태균 씨 받아서 네. 네. 명태균 씨가 비공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지 성향 목록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네. 다시 빼갑니다. 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음. 그 조사가 이루어진 이틀 뒤에 본 경선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조은희 후보가 음. 예상과 달리 결선 없이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이제 네. 후보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긴 사실은 서초갑이란 지역구 특성상 네. 또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만 되면 네. 그냥 당선이 유력한데 아니고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치열한 걸 예측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 선거장을 보더라도. 근데 조은희 네. 그 당시에는 전 직전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장. 그래서 네. 조은희 구청장의 이 출마를 경쟁 후보들이 극도로 꺼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프리미엄이 많잖아요. 네. 현지- 지역구 구청장 사실상 현지 구청장이 네. 지역구 선거에 나오는 건데 국회의원 네. 선거에 그래서 전희경 지금 의원 네. 그다음에 정미경 이해운 네. 이런 나름대로 쟁쟁한 분들이 네. 서초갑 국회의원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은희 구청장이 네. 사퇴를 하고 나도 네. 하겠다고 이제 뛰어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한 사전 조사에서도 이 조은희 후보의 그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어요. 아, 높긴 네. 높군요. 문제는 네. 조은희 후보가 멀쩡하던 서초구청장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네. 페널티를 받습니다. 감산 조항이 예. 조직위원장 선거에서는 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5% 페널티를 안고 있고 거기다가 경쟁 후보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냥 1대1로 붙으면 안 되니 그냥 아. 그 다자 경선을 네. 하면은 조은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음.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결선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게 음. 다른 지역구에서는 있기 힘든 조항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치러지는데 결선에 가냐 안 가냐가 조은희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근데 명태균 당당히 씨가 조사해 중요해요. 보니까 48%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실제로는 56%를 받았습니다. 어. 기술이 들어갔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원래 기존의 지지율대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네, 상황이었다는 결선 거죠. 대부분 네. 다 결선을 예상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마이너스 페널티도 5% 이상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최소 두 자릿수의 감산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어떻게 딱 56%가 나왔을까요? 네. 5% 빼면은 네. 겨우 이제 과반이잖아요. 네. 공교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공교로운 과정 안에 또 장모님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네. 장모님이 무죄를 받는데 변호를 맡았던 게 조은희 전 그 로펌이, 구청장의 네. 남편이 몸담고 있는 로펌. 네. 그래서- 그냥 몸담은 게 아니라 대표 네. 변호사. 대표 변호사죠. 네. 클라 법무법인 클라스인가? 네, 네. 네. 그래서 그 남모 변호사가 직접 수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대표 변호사 있는 그 네. 로펌에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영부인이 될지도 모를 사람의 음. 친어머니, 네.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사람의 장모 사건인데 네. 그 대표 변호사가 신경을 안 썼다면 그거야말로 네. 폐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음. 그 명태균 씨가 갑자기 어디론가 지시가 떨어진 것처럼 강혜경 씨한테 급하게 이거 빨리 여론조사를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녹취록도 또 공개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해서 조은희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녹취는 갑작스러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명태균 씨는 이미 네네. 김건희 여사를 2021년 6월부터 알고 있었고 일찌감치 알았기 그때 때문에 뭐 네. 번거지를 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운이 안 좋다. 네네. 그러고 나서 바로 몇 주 있다가 그분이 번거지를 네네. 쓴 그분 최은순 네네. 씨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네. 6월에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되고 네. 명태균 씨가 그리고 모종의 예언을 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최은순 씨가 실제로 7월 초에 네. 구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이제 항소를 하게 돼요. 최은순 네. 씨가. 그리고 나서 9월에 클라스가 수임을 하는 겁니다. 사건 수임을 하고 네.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이 사퇴를
사퇴를 선언한 시점이 바로 그 다음 달이에요. 네. 이 과정에 이 과정은 다 명태균 씨가 알 수 있는 과정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명태균 씨가 그 선거 직전에 개입했을 가능성보다는 네. 그 이전부터 몇 달 히스토리를 알고 전부터 있기 때문에. 이 네. 스토리를 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음. 미쳤을 수 있겠다라고 네. 의심합니다. 그래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2년이겠죠. 선거 네. 당에 있던 날인 그 연이니까 2월 9일 통화에서 명태균 씨에게 로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드렸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적인 진술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거가 다 끝난 이후에 네. 2020년 6월에 명태균 씨가 지인한테 아까 조은이가 전화 왔더라. 저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네. 명태균 대표는 영남의 황태자 황태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둘만 만든 네.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명이 더 더 있습니다. 있죠. 광역단체장 둘을 앉히시고 그러면서 부연을 합니다. 김진태도 만드시고 네, 박안수도 박안수. 만드시고 저도 만들어 주시고 아. 김영선도 만드시고 이러면서 기도문 영남에 같네요. 무슨. 나를 만들어 주시고 누굴 만들어 주시고. 아니 물론 당사자인 조은혜 의원은 이런 그 개연성이 완벽한 소설이라면서 굉장하게 크게 부인을 하고 계시긴 하던데 여하간 이런 녹취를 통해서 주변적인 정황 혹은 여러 의심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수사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네. 돈 문제까지 지금 불거졌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태균 씨 측이죠.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일단 확인된 금액은 3,300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그 강혜경 씨 측은 더 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네. 그 김모 회장은 네. 대가는 아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뭐 생활비. 오 시장을 지지해서 네. 이렇게 건넨 것이고 뭐 강혜경 씨 측도 그것이 명태균 씨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대가죠. 아니 그 사업하시는 분이라 부가세를 끊으셨더라고요. 3,300이면 300은 부가세예요. VAT입니다 이거는. 아 부가세. 아 그러시구나. 아. 정확합니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보자마자 알아요. 금액 딱 보면 네, 아니 3,000도 아니고 4,000도 아니고 3,300이면 300은 부가세지. 아니 그냥 누가 뭐 그 정말로 무슨 호호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네. 돈 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MC 장은 예리하십니다. 부가세 맞잖아요 그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그 김모 씨와의 관계가 네. 기본적으로 중간에 오세훈 시장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관계는 또 맞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선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후로 그 김한정 씨랑 명태균 씨는 친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네. 다른 녹취에서도 네. 여러 번 등장하고요. 아 손절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네. 그거는 뭐 소문 확인되지 않은 소문. 네, 김한정 씨하고는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압니다. 아 일정 그렇군요. 기간. 네. 일정 기간.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계속 명태균 게이트는 너무 보도가 많다 보니까 어. 기자인 저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네. 또 이제 그 대통령실 취업 청탁구 기사도 나왔어요. 네. 어제 오늘 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 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그 지금 녹취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것은 제가 본 녹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그 대통령실 6급 맞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함께 일해온 인수위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도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조금 더 부분이고. 확인을 해서 예. 이제 공표할 생각이고요. 음. 그분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몇 달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인수위로 들어가기 전에. 연구위원 뭐 타이틀을 가졌다는 보도도 네, 있던데요. 네. 네. 그때 이미 인사청탁을 받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국민의힘에서 대학생위원장, 그래요? 대학생위원장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치인의 추천으로 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 맥락 없는 분은 또 아니네요, 이게. 네. 오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그 유사한 사례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통해서 뭔가 힘이 작동하게 해서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첫 사례로 네. 그 6급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의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네.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야, 그래요?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에도 네. 다수의 인물을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 뭔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던 시도했던 정황들이 보이고 네. 일부는 임명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태균 씨가 본인 명의로 뭐 돈 한 푼 챙긴 게 없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네. 이권이나 이런 말 그대로 채용 청탁성 비리에 유관된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나올지도 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돈을 실제로 챙겼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한 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생활비로 일부가 들어갔을 거고 그거는 일부 이제 네.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아는 일단 이제 그 구악 정치인의 어떤 인사청탁을 매개로 한 돈 거래 네. 이런 성격은 아직은 저는 못 찾았어요. 그건 그건 검찰 아니고. 수사에서 네. 철저히 이제 밝혀야 될 네. 부분인데 그것보다 녹취에서 확인되는 거는 명태균 씨는 뭔가 이뤄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네.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단은 권력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권력욕. 그런 걸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네. 그 성공 사례는 어김없이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근데 본인이 홍보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자기 과시로 들리는 것들,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 과시가 분명해 보이는데 네. 근거가 없는가. 근데 제가 파악한 것들은 대부분 다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뤄낸 건데 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주 극히 일부는 뭐 이준석 당대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네. 오세훈 네. 시장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윤석열 부부를 알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윤석열 부부를 알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들. 멀쩡한 국회의원이 도지사 하고 싶다고 해서 빼서 도지사 시켜주고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앉혀요. 네.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매우 낮게 평가해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쌍욕도 막 무시로 네.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선 의원을 만들어내요. 5선 네. 의원으로 만들어내요. 네. 그건 한 지인이 묻습니다. 아니 그냥 네. 김영선 씨를 바로 도지사 시키면 되지. 왜 이건 아직 그 네. 실행이 되기 전입니다. 네. 왜 박한수를 빼서 도지사 만들고 김영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냐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네네네. 그러네요.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모르겠는데. 그래도 급은 맞춰야지. 아. 김영선이 예. 경남도지사가 되면 네. 윤석열이 비웃음을 산다. 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손바닥 안에 놓고 막 주무를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서 얘기하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죠. 음.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걸 만들어 보였잖아요. 네. 네. 박안수가 경남도지사가 된 것이 쉬운 일일까? 경쟁자가 윤한홍인데 네. 윤한홍 주저앉히고 박안수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박안수 빠진 자리에 김영선이 들어가는데 그건 쉬운 절차였을까? 막판까지 5월 9일에 대통령의 전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네. 그런 홍역을 치른 거잖아요. 매우 어려운 거였어요. 경쟁자는 지금 그 지역구에 의원이 돼 있는 김종양 의원이에요. 네. 김종양, 김영선 붙어가지고 김영선이 이긴 거예요. 네. 그걸 명태균이 이기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 그렇죠. 김힘의 원천은 이제 김건희, 네. 윤석열 이 부분인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겼죠. 아, 전 놀라웠던 네. 게 이제 여의도 연구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당시 그 지방선거, 지자장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었던 그때 당시가 지상욱 의원이 네. 직접 창원으로 와서 여론조사를 부탁을 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렸다. 13건이라고 하죠. 13건이나.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원래 하는데 아니 삼성에서 용산 전장상가에 핸드폰 만들어달라고 한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이게. 이 문제 처음 쳐졌을 때 네. 여의도 연구원 있는데 왜 미래항공연구소에 부탁하냐는 맞아요. 해명이 나왔잖아요. 원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일이 원래는, 벌어졌잖아요. 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네. 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임기 취임 이후에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업무를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그게 모의를 한 허황된 게 정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비선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이제 한겨레에서 명명을 했는데 맞아요. 예. 그 사업을 명태균 씨가 하려고 했고 네. 그 김영선 의원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좌초된 측면도 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서 그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좀 이제 줄어들고. 약화되면서 네. 그 사업을 결국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허황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상욱 연구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 명태균 씨와 지상욱 씨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어떤 인사청탁은 명태균 씨를 통한다. 아, 그 정도로.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실행됐던 그러니까 시도됐던 예. 것들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우리 국민들이나 이렇게 시청자들 다 아시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등에업은 명태균 씨의 실력 과시 문제인 것이 맞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그 결말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결론으로 끝날 것인가 이 과정에 31일 녹취라는 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네. 28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또 새로운 그 뭔가 좀 이렇게 분기점이 될 만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 언론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힘주시네요. 없으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이 예. 이미 육성이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있으면 입수해서 네. 그 당연히 공개할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제보자 중에 한 분이 갖고 계신지 네.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명태균 씨는 뭐 본인이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제가 볼 땐 폐기하지 않았을 것 아닌 같아요. 것으로 보인다는 네. 거죠 지금. 예. 그게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계속 그 NCND 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이런 모호성 때문이에요. 네. 없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있다고 자신할 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명태균 네. 씨가 얘기한 7번째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저도 이런 궁금증이 매우 큽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녹취들은 지금처럼 계속 공개가 될 것이고 공개할 거고요. 네. 이건 저희가 육성이라는 이 키워드에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육성은 육성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는 이 본질 여권 정체가 네.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하나하나를 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소 공개의 속도가 더디고 왜 육성은 안 나오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육성보다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네. 보면 하나하나가 새로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고 네. 모레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주말간에도 상황이 그랬던 것 당분간은 같고요. 이어질 네. 겁니다. 그 마지막에 궁금한 것 딱 하나. 네. 그러니까 녹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당에서도 선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천 개 넘는 녹음 파일이다 보니까 혹시 그 의원이 다 일일이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당연하죠. 네, 그럼 보좌진이 나눠 듣고 그래도 중요한 녹취들은 검수를 본인이 하시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건지. 우리 보좌진하고 나눠 듣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안 때문에 네. 제가 듣고 직접 들으시고. 제가 스크린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대상, 보고 대상인 것들만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에서 공유를 합니다. 아. 그것도 저희 의원실의 극소수하고만. 네. 그래서 그 공개 직전에 그 공유하는 거 이외에 네. 다 같이 펼쳐놓고 같이 하는 그런 업무 네. 시스템은 아니에요. 야, 그럼 뭐 그걸 그래서 다 못 들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강혜경 씨 녹취는 네. 지금도 강혜경 씨 스스로도 네. 다 못 들었다는 의미가 거죠. 예. 뭔지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이 아, 남아 그럴 수 있을 있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언론사에서 네. 그 강혜경 씨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그런 녹취들 취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설을 있거든요. 뭐 네. 배경 같은 것들을 취재해 달라. 예.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예. 육성 공개된 것도 그 보안 유지 때문에 진짜 무슨 뭐 첫 버전을 방불케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원래 오후에 공개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좀 이게 좀 언론사에 알려져가지고 전날 빨리- 보도가 잠깐 짧게 나왔죠. 어. 예, 이럴 네.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원래는 오후 2시였는데 9시 네. 반으로 급히 당긴 게 이제 네. MBC에서 맞아. 택시 기사가 먼저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 예. 9시 반으로 급히 당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그 약간 대표격으로 이제 브리핑 하셨잖아요. 브리핑만큼은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좀 의원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진짜로 제 개인적인 그 전에는 못 믿을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 브리핑 전체의 신뢰감이 의원님 덕분에 굉장히 상승했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가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괜히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냥 슬쩍 웃기만 해도 뭔가 든든한 느낌. 뭔가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운영위 국감이 11월 1일 네. 아니었으면 네. 날짜를 10월 31일로 특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녹취들을 여야 협의해서 이제 틀 수 있거든요. 네.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구두로 질의하는데 네. 자료를 띄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영상과 음성을 재생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다 여야 협의 사항입니다. 네. 사전에 합의는 아니어도 협의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운영위에서는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녹취나 영상을 튼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면 되긴 하지만 네. 운영위에는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좀 과한 그런 파열음이 생기면 또 네. 파행이 되고 모양이 안 네. 좋다고 해서 제3의 방법이 없었으면 당일에 틀었겠지만 네. 그러면 그 전날 방송에 나가게 하자. 그러면 그러면 운영위에서 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1일에 트는 것이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그 영상이 있음, 그 음성이 있음을 알고, 네. 그다음에 검증을 하고, 네. 근데 들려줘 놓고 손에 안 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30일에 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손에 쥐어진 게 네. 긴박했네요. 그래서 31일에 네. 틀고 그리고 11월 1일에 국감장에서도 수도 없이 재생한 거죠. 그렇죠. 예.